자, 그만 기본, 갈래, 고전소설, 영웅소설. 성격, 영웅적. 주제, 여성 주인공의 사회적 성공과 한계. 특징, 첫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 두 번째, 능력 중심 사회에 대한 소문. 세 번째, 전형적 여성 영웅 소설의 구조. 작품은, 이 금한기봉은 작잠 이상이고, 국문소설이죠. 자, 국문소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잠 이상이면 국문소설입니다, 님들. 왜냐면 작잠 이상이라는 것은 양반이 아닌 사람이 썼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한국어로 썼을 확률이 높다. 양반은 일반적으로 한문소설을 많이 썼거든. 물론 김만중은 한글 소설 썼고, 허균도 한글 소설 썼지만, 자,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 주인공이 활약을 하는 그런 작품이 우리 홍계일전 했었죠. 그것처럼 여성 주인공이 활약을 하는데, 자, 여성 주인공이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는 영웅적 모습 있고요.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남자 주인공이랑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겹치는데, 왜 원래 우리 연애할 때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결국 마음 결혼했잖아.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가정까지 이룹니다. 자, 주인공은 장성빈이고, 자, 과거 응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주 김희경이랑 만나서 장례를 약속하는데 서로 사정으로 헤어집니다. 이별 후 고난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장성빈은 남자의 옷을 입고 성별을 숨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sorry. 내가 아까 좀 말을 꼬아서 했는데 주인공 장성빈이 여자고 과거에 응시하러 가던 게 김희경 남자야, 남주야. 그래서 얘 둘이 이제 그 장성빈이 남자 옷을 입고 성별을 숨기게 되는 왜? 여자는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남자 옷을 입어서 남자인 척하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치, 남장 모티브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는 남장 모티브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영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장성빈이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 급제까지 해. 여잔데.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높은 지위를 획득하지만 결국 얘가 뭐까지 되냐? 부마로 간택까지 돼. 근데 얘 여잔데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돼, 바로 들켜. 그래서 왕에게 그냥 정체를 밝히고 어, 임금은 그걸 듣고, 그러면 태학사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김희경과 결혼해. 이러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판타지죠. 이 시절에 이럴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조선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맥락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본문 한번 보시면 여러 신하들이 나와 살펴보니 두 글의 문체가 찬란하고 주제가 뛰어나 어느 것이 높거나 낮지 않은 한 상의 주역 같고
비단 같은 문장이었다. 욕한 거 아니지? 자, 신하들이 감히 우열을 정하지 못하자 자승상 최후가 아래었다. 이 두 글은 실로 고하가 없사오니 고 높을 곳, 아래와 높고 낮음이 없사오니 자, 둘 모두를 불러 아이고 둘 모두를 불러 폐하 앞에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자, 우리는 아직 몰라. 우리가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아직 몰라. 이 두 글을 누가 썼는지. 근데 이 지문의 끝까지 읽었을 때는 알 수 있지. 누구랑 누가 썼어? 김희경과 장성빈이 쓴 글이죠. 그러니, 고화가 없다는 것은 김희경과 장성빈이 쓴 문장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음. 문장 우열이 없고 그래서 둘 다 불러라 이카는 거죠. 임금이 옳게 여겨 이름을 부르니 하나는 하남 벽도청 김희경이 자 김희경 바로 누구예요? 남주죠 남주 장성빈과 장례를 약속하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버지는 평장 김정이요. 다른 하나는 청수 장수정. 아버지는 이보상서 장자영이었다. 임금이 만연의 희색이 가득한 채로 김정을 돌아보니 김정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성비는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자, 내가부터 묶어볼게. 내가 4년 동안 남복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남장무 자, 남장 모티프를 하는 이유. 자, 남성 중심의 온건 사회였기 때문이죠. 이런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여주라고 적어도 되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능력만 적을게요. 어쩔 수 없이 한 선택. 자, 님들, 남장 모티브가 올해 수능 특강에는 전진사전, 천수석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 만장 모티브라는 측면에서는 연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은 말리 먼 곳에서 원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으니 그 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이제 내가 비록 여자이나 만약에 장원급제하며 위로나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줄 수 있고 이름을 호세에 전할 수 있으리니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보리라까지 묶어서 자, 개인적 성취와 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플러스 가문 문제 해결. 그래서 결론은 뭐를 했다? 자, 남장 말고 답이 없었다. 이런 거죠. 이에 이날 가거에 참여하였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자,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생각하였다. 내가 국회에 갔을 때 장상서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장소전은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자, 동명이인인가? 의심하여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소년도 천천히 걸어오고 보는 얼굴과 뛰어난 품격의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 한편 기뻐하였다까지 묶어봅시다.
자, 그래서 김희경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야가 알고 있던 사실은 뭐야? 자, 요 부분, 어,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요거 안 믿었던 거 사실이죠. 알고 있던 사실. 자, 두 사람이 함께 오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들 모두 칭찬, 임금이 좌우 신하를 돌아보며 오고를 얻기 위해 진주를 부릴 수 없다. 내가 두 사람을 모두 쓰라고 하는데 경도의 생각 없다노. 폐하께서 주석 같은 두 신하를 두었으니 행운입니다. 어째 거스르겠습니까? 하죠. 자, 중략 줄거리 가볼게요. 임금이 위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성빈을 사이로 잡으려 하니 어쩔 수 없이 장성빈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씁니다. 자, 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자, 여기서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 이게 표입니다. 자, 좌우의 명하여 지필목을 가져오겠다. 종이, 먹. 이렇게. 그래서 종이, 먹을 가지고 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답을 내렸다. 천만 뜻밖의 경의 표를 받아보니 한편으로 놀랍고 의아한 마음을 어찌 다 적을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묶어볼게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청하냐? 내가 경의 재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을 맺고자 하다가 뜻은 이루지 못하고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니 내가 경의 재주를 사랑해서 인연을 맺으려고 한 건 부말을 삼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네가 여자라서 너처럼 너 정말 뛰어난 신한데 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너를 잃게 된 상황이 너무 슬프다라는 거지. 나의 두 손 없는 것과 같다. 내 뉘우침이 심하나 지나감을 한탄한다. 지금 심정 한탄입니다. 빡친 거 아닙니다. 자, 내가 경을 얻은 후 근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 그래서 태자, 제왕, 연왕은 며칠 못 봐도 상관없었지만 하루라도 경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며 그리워했다. 이제 표를 보니 표 뭐였어? 사정을 밝힌 글이었죠. 자,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슬프단 소리죠. 설이죠. 경의 말이 옳지만 내가 경의 공을 버리는 것과 또한 덕이 없다. 줄 읽어보자. 병부상서 자리는 여자에게 맞지 않아 거두지만 개인적 성취에 일부 환수 있습니다. 해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어 경애공에 감사를 표한다. 비록 벼슬에 나오지 않더라도 매달 첫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조회하도록 하라. 병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다시 묶어봅시다. 자, 그래서 묶은 부분. 자, 임금은 장성빈에게 죄가 없다고 두둔하고요. 첫 번째. 임금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두둔한다는 건, 편들어준다는 소리죠. 두 번째, 장성빈이 벼슬에서 물러나려 하는 것을 슬퍼하죠. 이모티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뮤 이모티콘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둔하고 슬퍼서 자, 임금은 어떻게 하고 싶어? 자, 벼슬을 그만두려는 장성빈에게 태학사 자리는 유지하게 했다. 는 거죠. 음.
죄송합니다. 아, 조금 치우쳐 있었군요. 유지하고 죄송해요. 추천 좀 해달라고요. 자, 쭉 내려가서 장선빈이 답을 받아보고 항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고 임금이 듣지 않고 내시에게 명하여 장성빈에게 태학사의 간을 주라고 하니 장성빈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고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 벌문을 나와서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복장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남자에서 다시 오저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구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 자, 그 뒤에 늠름했던 남자가 요조섬유로 바뀌니 사회적 간섭이 얽매이는 모습 보이죠. 저기 계약서 저기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저기 용인고 학생 한 명, 금정고 학생 한 명 저랑 계약서 썼거든요. 뭐 근데 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벌칙이 미스 해와대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미스 해와되고 인스타에 그걸 게시하는 것까지. 예. 아, 제 인스타. 개 인스타 아님. 개 인스타에 게시하면은 이제 빨리 닫아버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 인스타에 게시해서 모두가 태그해야 돼. 친구들이. 특히 여학생들한테 태그 시킬 거야. 그래서 길을 쓰고 공부를 할 것이다. 선생님, 저기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에요. 한. 한. 제 글씨가,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 장성빈이 슬픔을 못하고 크게 울다가, 뭐, 주변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날 임금이, 자, 표를 보여줬고, 이야기하고, 김희경도 보고 철렁. 김희경이 왜 철렁? 걔가 내 여자였어. 나 아까 위에서 의심했잖아. 그 집에 아들 없는데? 하고 의심했잖아. 내 여자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넋이 나갈 정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첫사랑. 이런 느낌이야, 지금. 자, 그래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기운이 빠져 멍하게 있다가 표를 찾아서 소매해놓고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 장선빈 일을 이야기하니까 김정이 놀라고 감탄합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어찌 그래 장려하단 말인가. 문장 짓는 한 여자는 있어도 칼 들어서 적장을 벤 여자는 없어. 기특하다. 이야기하죠. 경탄하니, 자, 모두가 탐복하고요. 칭찬해서. 장소저의 행동이요. 규중 여자를 어찌 이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훌륭하다며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김정이 김희경에게 말했다. 김정이 누구야? 김희경 아빠야. 장선빈한테는 시아빠가 될 사람이죠. 오케이? 그래서 김정이 지금 말하죠. 장소전은 이미 정체를 밝히고 거스를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의 혼약을 적으며 수절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너의 골칫거리가 될 거다. 네가 이제 옥란을 취하고 명왕을 공주와도 연을 맺었으니 자, 장소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네 생각은 어떻게 하렵냐? 자, 장성빈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장성빈 마음에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특하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김희경에게 이미 부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 새끼가 또 명월공주랑 혼인 약속도 했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려, 걱정을 하고 있다. 는 거 캐치해 주시면 돼요. 봐, 김희경에게 있는 이 부인 누구예요? 여기 있죠. 옥란이죠, 옥란. 김희경 부인 옥란이. 명월공주와 연을 맺었다. 혼인 약속했다. 나와 있죠. 장성빈이 기특했다라는 건 지금 쭉 전반적인 맥락으로 얘가 지금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지만 하면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성빈과 저의 약속을 하셨으니 장성빈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자, 임금이 장성빈과 자신의 약속을 헤아려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은 요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금왕기부는 고전소설이죠. 갈래상 특징이 있습니다. 야는 고전소설이고, 따라서 고전소설의 특징, 뭐, 첫 번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 있죠. 두 번째, 전지적 작가 시점 있죠. 세 번째,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보입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죠.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